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오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시가에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눌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오전 갭상승 이후에 일본금리 발표 전후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그럼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은지까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눌리고 있는 이유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인 동향을 보시면 JP모간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반면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과 중장기로 담으려는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눌림 구간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는 전형적인 매물 수와 구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에는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75%에서 1%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한 달간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이어왔는데요. 일본 금리 발표 이후 이 매도세가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추가로 더 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 12시 일본 금리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이 한번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1차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인 거죠. 금리 인상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던 악재가 소화가 되면서 단기 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악재가 현실화가 되는 순간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FOMC 점도표 발표와 내만여의 날이 겹치는데요. FOMC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하지만 연준의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점도표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내만여의 날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까지 겹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즉 이번 주 안에 단기 저점이 한 번이 더 나온다는 거고, 우리는 이때 2차 분할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19일 종전 서명까지 이 이벤트들이 모두 해소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거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6월 24일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직접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이었던 3월 19일 기준으로 보시면 발표 일주일 전부터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1차와 2차로 담아두셨던 물량을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후 눌리는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12시에 일본금리 발표가 아직 남아있고 목요일 FOMC와 내만여의 날까지 이번 주 변동성이 큰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 오후 12시 발표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1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나눠 담아야 하는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장중에 대응하시려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매수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나눠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할 매수를 권장드렸지만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매도라고 따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쪽 기준도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매수 또는 매도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